코 성형만으로도 조금 비중격 망곡증 또는 그런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드림 이비인후과 일산점 원장 고병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정도에서 보이고 있는 비중격 망곡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흔하게 관찰되는 비중격 망곡증은 저희가 이제 코막힘이 있을 때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많이 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중격 망곡증은 또 코막힘 말고도 휜 코하고도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휜 코가 있어서 비중격 망곡증이 생기는 건지, 또는 뭐 비중격 망곡증이 있어서 휜 코가 생기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 이제 우리 코의 이제 연골과 뼈와 연골 구조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보통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휜 거를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비중격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면은 위쪽 부분은 보통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휜 코와 이제 비중격 망곡증은 이제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먼저 이제 비중격 망곡증에 의해서도 휜 코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휜 코 변형에 의해서도 비중격 망곡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에 의해서 이제 휜 코가 생긴 경우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비중격이 한쪽으로 이렇게 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중격이 이렇게 한쪽으로 휘게 되면은 이 위쪽에 있는 비중격의 윗부분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냥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 심한 경우 이 위쪽은 반대로 휘는 이런 휜 코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한 충격이 이쪽 코에 가해지는 경우 이 코는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고, 겉에서 이렇게 휘게 되면 이 비중격의 위쪽 부분이 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비중격도 같은 방향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에가 휘어서 비중격이 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연스럽게 비중격 망곡증이 나타나면서 위쪽 부분이 반대로 휘는 그런 휜 코 변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했는데 비중격이 다시 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경험해 봤는데요. 우선 이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이 코 모양에서 보면은 요 안쪽에 평평한 요 판을 반듯하게 피는 거를 이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중격 망곡증 수술에서 뭐 꼬매기도 하고 뼈 부분을 쳐내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연골을 덧대서 펴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술식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이제 수술하고 1, 2개월을 이제 팔로우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이제 그런 분들이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 보면은 휘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중격을 조금 약간이라도 완벽하게 바로잡지 못했던 경우에 그렇게 재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 양쪽에 있는 이제 비염 수술을 한 부위하고 비중격 점막 부위하고 살길이 들러붙는 이제 유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유착이 생기게 되면은 이 비중격하고 옆에 있는 부분하고 어떤 끈으로 이렇게 묶이게 된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비중격이 그 끈으로 묶인 쪽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는 비중격이 뭐 재발한 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 성형하고 나서 비중격이 휠 수도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중격 망곡증 수술하고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이유로 코 성형하고도 재발할 수 있고, 코 성형만으로도 조금 비중격 망곡증 또는 그런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코 성형 수술 방법 중에 이제 비중격 확장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비중격 확장술은 이 비중격 일부를 떼가지고 비중격의 이 앞부분 여기다 이렇게 덧대어 놓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 이런 수술 방법의 효과는 코끝을 앞으로 빼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굉장히 어떤 우수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비중격을 뒤에 있던 연골을 앞에다 이렇게 덧대 놓기 때문에 그 덧대 놓은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재발한 것처럼 한쪽 코가 막힐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우리 보통 이제 코끝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연골이나 여러 가지 보형물을 넣을 수가 있는데,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은 얇아서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는 없지만, 저희가 간혹 이제 여기 늑연골을 써서 이제 코끝을 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제 늑연골은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보다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요 비주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재단해서 얇게 넣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좀 힘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좀 두껍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주에 그래서 이 두꺼운 늑연골이 들어간 경우에는 비주가 굉장히 두툼해지고, 그래서 콧구멍이 되게 조금 좁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비중격 망곡증이 뭐 양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코가 막힐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으로는 코뼈가 부러져서 이제 비중격이 조각조각 날 수 있나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코뼈 골절은 보통 요 바로 앞부분만, 특히 이 부분만 보통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살짝 올리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제 그런 골절을 이제 단순 비골 골절이라고 하죠. 근데 코뼈가 여러 조각으로 조각 나 있는 복합 골절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복합 골절인 경우에는 비중격 뼈도 같이 이제 조각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이제 일하다가 망치질하다가 망치가 어떻게 잘못돼서 코에 튀어가지고 코뼈 골절뿐만 아니라 비중격도 여러 곳으로 이제 골절이 된 그런 복합 골절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 이제 비중격 뼈가 조각조각 나면서 비중격 뼈 부분이 약간 아래로, 콧대 라인의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코뼈 골절만 해서는 당연히 외형 복원이 안 되고, 비중격도 같이, 비중격 뼈도 골절된 뼈를 올려놔서 이제 맞춰놔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뼈 골절과 비중격 골절 수술, 그러니까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중격 골절을 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 복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외비 성형술까지 추가로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비염이 먼저 생기는 건지 비중격 망곡증이 먼저 생기는 건지 이제 물어보신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비염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비염 반응은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체계에서 어떤 특정한 원인이나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이제 면역 체계 반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타고난 반응이라서 당연히 먼저 생기는 거고, 비중격 망곡증은 보통 후천적으로 뭐 어떤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에 어떤 손상을 받았을 때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비염이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어떤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고양이 털 알러지라든지 개털 알러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비중격 망곡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염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비중격 망곡증은 비염 증상 자체를 악화시키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고, 비중격 망곡증이 없는 비염보다는 비중격 망곡증이 동반된 비염이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비중격 망곡증은 비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쌍둥이는 비중격 망곡증이 휘는 방향도 같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0%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휘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중격 망곡증하고 코가 휘는 방향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되게 휘어 있으면은 코는 겉으로 볼 때 왼쪽 반대편으로 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쌍둥이, 특히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를 보면은 거의 생김새가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느 코가 한쪽으로 휘어 있다, 그러면 비중격 망곡증도 같은 방향으로 아마 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휘어져 있는 코의 방향이 같으면 비중격 망곡증의 그 휘어 있는 방향도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95% 이상은
모양이 정말 얼굴이 비슷하고 휘어있는 코의 모양도 비슷하면 비중격 망곡증의 휘어있는 방향도 거의 동일할 겁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제 비주가 휘어 있는 것과 비중격 망곡증 휘어 있는 게 연관되었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하려면은 저희 코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저희 이제 비주라고 불리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리고 비중격이라고 불린 부분은 코 안쪽에 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주가 휘었다고 보이는 거는 휘었다고 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를 휘었다고 하는 거고, 비중격 망곡증은 더 안쪽이 휜 거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비주를 이루는 부분은 비중격 망곡증 연골이 아니라 이 코끝 연골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내측 연골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주가 휜 것과 비중격 망곡증이 휜 거는 직접적으로는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격 망곡증하고 휜 코하고는 큰 연관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휜 코가 동반된 경우에는 보통 이 비주의 비대칭도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휜 코가 있고 코끝 연골에 비대칭이 있게 되면은 이 비주도 어느 정도 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비중격 망곡증하고 이제 비주 부분이 휘는 거는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중격 망곡증과 휜 코는 큰 상관관계가 있고, 이 휜 코로 인해서 비주의 비대칭 그리고 뼈의 비대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주의 비대칭이 비중격 망곡증하고 약하지만 상관관계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 성형 수술 후에 코막힘이 생기신 분들, 비중격 연장술을 받으셨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비중격 연장술은 이제 보통 이제 코 비중격 미단부 비중격을 교정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코끝을 앞으로 빼고 올리기 위해서 이제 미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술식인데, 이거를 양쪽으로 덧대지 않고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덧댄 경우에 보통 그 덧댄 부분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코막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덧대 있는 부분의 연골을 떼내서 교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막힘을 해결하는 수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코 성형 후에 이제 코막힘이 있는 경우 저희 쪽 내원하셔서 뭐 어떤 그런 다른 비중격 연장술에 의한 그런 코막힘인지, 아니면 다른 뭐 유착에 의한 원인인지, 아니면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덜 교정이 되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